2070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뒤의 미래라니 생각만 해도 정말 까마득하죠? 바로 그 머나먼 시간까지 살아남고 또 번성할 투자 포트폴리오를 오늘 바로 지금 만든다는 건 정말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건 그냥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친 아주 장대한 전투 계획을 짜는 것과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50년짜리 전투 계획 속으로 한번 힘차게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50년 투자가 도대체 왜 어려운 건지 그 본질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를 위협하는 진짜 적이 누군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아주 강력한 새 후보를 분석해보고 또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살펴본 뒤에 이걸 바탕으로 최강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른 투자 자산이 앞으로 50년 동안 닥쳐올 수많은 경제 위기, 또 시장의 온갖 광기를 다 견뎌내고 최종 목적지인 2070년에 무사히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도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최고의 챔피언들을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만 합니다. 자, 여기 아주 유력한 3명의 후보가 등판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의 표준 바로 SPY고요.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의 심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는 하이테크 로켓 QQQ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워렌 버핏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그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금융 요새 버크셔 해서웨이 BRKB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캐릭터 확실하고 개성이 아주 뚜렷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챔피언들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50년이라는 이 기나긴 여정에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바로 그 숨겨진 위협 말이죠. 놀랍게도 그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장의 변동성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진짜 적은 바로 이겁니다. 최대 낙폭, 영어로는 MDD라고 하죠. 내 자산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부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하락률을 말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무섭냐면 장기 투자의 핵심 동력인 복리의 마법이라는 엔진을 그냥 한 방에 꺼풀어버리는 궁극의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계좌를 딱 열었는데 내 소중한 자산이 정확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50%.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50% 손실을 본 뒤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 즉 원금을 회복하려면 과연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야 할까요? 50% 잃었으니까 50%만 벌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정답은 놀랍게도 무려 100%입니다. 네, 100%요. 50%를 잃었는데 이걸 메우려면 2배, 즉 100%의 수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손실의 비대칭성이라는 무서운 수학적 현실입니다. 한번 크게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가장 치명적인 건 장기 투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도둑 맞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워렌 버핏의 이 유명한 말이 왜 투자의 제일원칙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냥 돈 잃지 마세요 하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큰 손실, 즉 MDD를 피하는 것.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부를 쌓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냉정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쥐어졌습니다. 바로 최대 낙폭 관리라는 이 날카로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3명의 챔피언을 다시 한번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 QQQ를 좀 보세요.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기록한 최대 낙폭이 무려 마이너스 83%에 가깝습니다. 마이너스 83%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700만 원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1억으로 만들려면 거의 500%에 가까운 수익을 내야 하죠. 반면에 버크셔는 마이너스 54%, SPY는 마이너스 34%, 위험의 크기가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이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모두가 힘들었던 2022년 시작이죠. 기술주 중심의 QQQ가 마이너스 32% 넘게 폭락하고 시장 전체인 SPY도 마이너스 18%나 빠지면서 고전할 때 정말 놀랍게도 그 아비규환 속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홀로 플러스 3.3%라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버크셔의 이 엄청난 방어력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이 그래프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차이가 가능한 걸까요? 버크셔에겐 다른 ETF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비밀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보험 사업에서 나오는 플로트라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돈이 계속 들어와서 이걸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둘째, 시장의 공포에 질려서 남들이 다 던질 때 자, 지금이 바로 쇼핑타임이다 하면서 헐값의 자산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버크셔를 금융 요새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세 자산의 장점이 다 뚜렷하니까 그냥 3분의 1씩 똑같이 나눠 담으면 완벽한 거 아닐까? 안타깝게도 얼핏 보면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이 단순한 전략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도넛 차트를 보세요. 겉보기엔 33.3%씩 아주 공평하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금액의 균형일 뿐 리스크의 균형은 전혀 아닙니다. QQQ가 가진 저 극단적인 변동성이 다른 두 자산의 안정성을 그냥 다 집어삼키고 포트폴리오 전체를 마구 흔들어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즉, 겉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QQQ의 리스크가 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아주 불균형한 포트폴리오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야죠. 각 자산의 역할과 리스크를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서 2070년까지의 이 기나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최적의 무기, 바로 회복 탄력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본 자료가 제시하는 최적의 배분은 바로 이겁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인 SPY의 가장 큰 비중 45%를 두고요. 안정성을 책임질 버크셔의 35%를, 그리고 성장 엔진인 QQQ에는 비중을 의도적으로 20%로 꽉 묶어두는 겁니다. 어떠세요? 아까 봤던 단순한 3등분 전략과는 완전히 다르죠.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에 훨씬 더 집중한 전략적 배분이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각 챔피언은 아주 명확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SPY는 우리 팀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중심, 척추 같은 역할을 하고요. 버키셔는 시장 폭락이라는 강력한 슈팅이 날아올 때 온몸으로 막아주는 골키퍼이자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그리고 QQQ는 비중은 작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AI 시대의 성장을 놓치지 않고 한 방을 터뜨려줄 우리 팀의 특급 조커, 바로 성장 엔진인 셈이죠. 그야말로 완벽한 팀플레이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자산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50년 동안 무인도에 가져가야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교훈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줄 겁니다. 50년짜리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닙니다.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선에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해 가장 높은 잠재 수익률이 아니라 가장 높은 생존 확률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QQQ가 과거에 겪었던 마이너스 83%라는 어마어마한 낙폭은 투자 여정 자체를 끝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그야말로 게임 오버급 사건입니다. 투자 초기에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복리의 마법은 무슨 원금 찾다가 50년이 다가버릴 수도 있어요. 단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우리는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 남긴 유언에서 그 궁극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유산 중 무려 90%를 바로 S&P 500 인덱스 펀드, 즉 SPY에 투자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가장 넓게 분산되어 있고 미국 경제의 성장을 가장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SPY야말로 50년 마라톤의 가장 확실한 완주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이보다 더 확실한 답이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한순간에 터지길 바라는 단거리 선수의 포트폴리오입니까? 아니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버티면서 이 기나긴 마라톤을 완주할 생존자의 포트폴리오입니까? 그 선택과 그 답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